방심위가 지난 29일 전체 회의에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작년입니다. 2023년 10월 31일자 방송, 그 다음에 2023년 3월 16일에서 17일 방송 모두 법정 제재 주의를 확정했네요. 막 그동안은 세게 사실상 관계자 징계까지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의를 확정을 했는데 내용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서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이걸 다뤘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23년 11월 13일자 MBC 뉴스데스크 이것은 인용보도 과징금 1억 4천 초유의 정치심이다. 이 관련된 리포트에서 심의 과정이 언론에 대한 입막음용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됐다. 이런 안영준 MBC 사장 발언 전한 거. 그다음에 2024년 1월 12일에는 MBC 바이든 향해 비속어 정정보도해야 리포트에서 바이든 날리면 관련 MBC가 패배한 정정보도 소송을 전하면서 여러 의문점이 있다. 이런 취지로 보도했다라는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이 내용이 모두 윤 대통령 관련된 비판 보도였고 대부분 안건이 신속심의로 제한된 안건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징계는 타당한 겁니까, 김현 의원님? 아니, 이게 지금 이제 방심위가 전체회의에서 이거를 확정을 하면 방통위에서 이제 서면 의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방심위가 정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방통위가 결정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동안 이제 방통위에서 의결한 것이 7대 0으로 다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졌어요 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보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이제 MBC 죽이기,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렇게 되면 되게 이제 자기 검열을 하게 되죠, 방송사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괴롭히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22대 들어가서 현재 방심위의 심의 방식과 그다음에 방통위의 서면 의결에 대해서 법으로 좀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이것도 역시 못하도록 중단을 시켜야 될 과제다. 그리고 사실은 방송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방송의 자유가 있고 심의권이 이런 개별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난도질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언론 보도를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 법정 제재를 하는 것은 MBC를 재허가가 이제 올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법원에 가서 다 기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재가 감점 요인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심사위원회한테 왜 이런 일이 횟수가 많으냐라고 해서 계량 평가할 때 MBC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재허가를 만약에 이제 안 해준다는 식으로 지금 현재 방통위 구조에서 이걸 결정하면 안 되는데 또 한다고 치면 MBC를 TBS처럼 또는 YTN처럼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수순밟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또 이제 세간에서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허투루 지나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방통위가 이게 이제 방심위에서 이런 징계 결정을 하면은 방통위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서면 의결을 하죠. 그러면 방통위는 지금 아직도 야당 추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지난 방송에서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디 단계에 와 있나요? 아니, 일단 21대 국회가 그 문제를 처리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바뀌었는데 이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20대. 미래를 위해서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1대 국회는 최혜병 특검 통과로 이제 국민께 대한 도리를 다하고 그러니까 방심위가 의결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방통위로 가요. 그러면 방통위의 과장 정결로 그게 처리가 돼요. 그동안 평상적인 경우는. 그런데 이에 대하여 해당 방송사가 재심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방통위 전체 회의를 사실은 열어서, 이건 중요한 사안이니까 의결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지금 의결하고 있다. 김현 의원님 말대로. 그러니까 이 자체가 비정상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게 야당 추천위원만 없는 게 아니에요. 국회 추천 몫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추천목 2명이 예. 독임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 차관으로. 예. 이 상황에서 YTN을 민영화하는 최종 절차를 밟은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건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그 공영 방송 하나가 민영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네. 이걸 이렇게 군사 작전 하듯이 특수부 검사가 수사하듯이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이 정부 들어와서 이상한 일이 많으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분위기. 네. 이건 너무너무 큰 일이고요. 네. 이거는 왜 또 그 기업에게 줬는지. 예. 왜 유진인지 유진인지 이것까지 정권 바뀌면 예.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결국 이동관 전 위원장도 예. 그건 안 하고 안 못했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예. 얼마나 큰 사안인지 아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김홍일 위원장이 해버린 거죠. 해버렸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인 의원은 네. 지금 제척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YTN이 고발한 거잖아요. 근데도 해버린 거죠. 이게 이런 문제되는 일을 하면 예. 국회는 예. 국회의 직권으로 네. 법적으로 국회에 허용된 권한으로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그럼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국회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뭐 같이 연동해서 여쭤보자면 TBS는 지금 직원들이 거리로 나와서 또 폐국만은 막아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방송국 하나가 막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TBS는 사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방통위가 네. 2019년도에 허가장을 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민 참여형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으로. 예. 그러니까 허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인데 예. 서울시가 다수로 지금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 다수결의 힘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예. 방통위가 결정낸 것을 방통위 스스로 이걸 지켜내려는 노력이 지금 없는 거고 그냥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하는 것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행안위 서울시에 대한 감사 예. 대상이기도 하지만 예. 이것도 가방위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22대에서 이 문제를 깊이 다뤄야 되는 거죠.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그래서 제기되는 게 YTN 건하고 TBS 건, 예. TBS 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예. 종합적으로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 예.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이 작태를 예. 제대로 조사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이 이제 저희한테 첫 번째 과제로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TBS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황당한 경우인데 서울시 의회가 전체가 국민의힘이 의원이 당선이 된 건가요? 아니죠. 우리도 이제 있는데 소수가 되는 소수죠. 민주당이 소수고 네, 네. 국민의힘이 다수로 된 다수니까 거죠. 서울시 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해서 TBS가 지금 폐국 상태까지 그러니까 조례를 몰린 거죠. 폐지하고, 예,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주지 않고 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그 법에도 없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발동하겠다 이런 것까지 해서 탄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참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예. 이 큰일이 왜 그 TBS가 벌어지냐면 TBS가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인지되는 거예요. TBS에 예산을 주고 TBS에 대한 1차적인 정책 결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 보니 네. 이게 예를 들면 방통위는 국회 소관이다. 그럼 이게 중앙적 이슈로 막 가기도 하는데 TBS가 마치 그 서울시 차원의 이슈처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과방위뿐만 아니라 행안위에서 예. 그 사실은 오세훈 시장 고발해야 됩니다. 저 예. 지금 얘기하잖아요. 불법적으로 징계까지 고려하는 상황. 예. 그러면 이거를 무슨 일개 과장이나 국장이 주도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과도기이기 때문에 비껴서 있지만 이제 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에 뭐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일할 초선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방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가요? 아니 방통위가 서울시 의회에서 있습니다.
방통위가 하는 겁니다. 방통위가 예, 이게 서울시가 이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안을 방통위가 무의로 돌릴 수 있어요. 김현 의원님 당선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허가장을 내준 거다. 예, 방통위가 내준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는 지금의 TBS가 방송국으로서 법적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을 안 주고 막 이래서 스스로 무너져라. 근데 안 무너지겠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12월 31일까지는 그 싸우셔도 되고 방통위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모든 걸 보면 과거에는 정권이 눈치를 봐요. 국민 눈치를. 그게 표와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이 정권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 눈치를 1도 안 보는 이상한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하부 단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국민 눈치 안 보는. 그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김홍일 위원장이나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 참 이상한 게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잖아요. 위원장이 중간에 그만두셔서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위원장께서 그만두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프셔서 그만둔 건데 우리들끼리 그분이 서울대 나오고 뭐 여러 자리를 맡으라고 했어요. 교육부 장관도 제안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최 부위원장 나중에 절대로 방송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을 하지 마세요. 여기처럼 이해관계가 중첩돼서 맡으면 망가져서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통위원장은 잘 안 하려는 자리예요. 그런데 잘 모르시고 맡은 거예요. 그러면 조심하셔야지. 이렇게 YTN 민영화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TBS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막무가내 행정을 하면 방통위가 제동을 걸어야죠. 그래서 제가 당선자들이 과방에 오시겠다는 분들도 김현 당선자나 저처럼 이 문제를 계속 갖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방송 장악의 폭거를 저지할까 자료를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어떤 입장을 정하시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미친 방송 장악의 질주는 특단의 대책으로 멈춰 세워야지 이걸 대충 무슨 뭐 방송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면 저절로 어떻게 되고 그런 일 없습니다. 할 일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해나가야 돼요. TBS의 경우에는 만약에 2024년 12월 31일이 넘어서서 2025년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대로 영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상업 광고도 안 돼 있고 사실은 이게 지금 상업 광고를 안 하게 된 것은 상업 광고 상업 광고를 이제 저희가 허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 얘기하시는 문재인 정부 2019년도에 이제 허가장을 내줄 때 이제 서울시가 지원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경영상의 차질을 빚을 경우는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부대 조건을 달아서 이제 이제 허가를 했는데 지금의 경우는 방송 송출도 제대로 안 되고 생산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재허가를 받게 되면 TBS가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는 건 명백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상황으로 내몰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이렇게 계속 그 지원을 안 해주고 끊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허가 단계에 가서 재허가 단계 할 때 심사할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방통위가 엉터리 구조고 그다음에 국회 추천 목계 인사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독임제 기구처럼 지금 파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TBS뿐만 아니라 YTN도 그렇고 이제 MBC도 그렇고 더 이상 폭정을 할 수 없게 폭거를 자행할 수 없게 일단 중단시켜야 되는 거고 그 중단된 다음에 이 나머지 방송사들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가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미디어 개혁 특위를 만든다거나 해서 여야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쉽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이런 시장 이런 시위로는 도저히 방송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선택을
좀 다시 이제 예. 바꿔서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아니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은 예. 일단 업무 정지 시켜야 돼요. 이런 방통위에 지금, 업무 정지가 말도 안 필요하다. 되는 결정들을 하고 있는데 예. 왜 그걸 멈추겠다는 생각 너무 상식 아니에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서 해병대 그 사단장이 네. 사단장 한 명이 물이 불어 있는 곳에 제 옆에 있었다고 쳐봐요. 예. 지시를 해요. 들어가라고 예. 해병에게. 예. 그런데 안전장비를 안 줘요. 예. 그럼 그걸 만약에 옆에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너네 들어가면 안 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게 그 과정도 사실은 참 섭섭한 거는 어떻게 단 한 명도 안 들어가게 하지 않았을까? 애들이 죽게 왜 내버려뒀을까? 이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게 얘기할 게 많아서 넘어갔는데 네. 그 아까 소위 뭐 과징금 때리고 주의 때리고 경고 때린 것들 이게 언론 자유 범죄에서 다 허용되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심위 결정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언론이 편파적으로 찢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어서 힘 있는 언론들이 이거 좋아서 박수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언론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면 언론 자유는 침해할 수도 없고 네. 사정 검열도 안 된다고 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잘못된 행태가 그걸 보도하는 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입니까? 국가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벌어지는 이거를 멈춰 세워라. 마치 세월호 아이들에게 빨리 나와. 너네 네. 빨리 바다에라도 뛰어들어. 이 네. 말 안 한 거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해수부를 갈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너네 그런 짓 하지 마. 예. 민주당이. 예. 그 김홍일 위원장 그런 불법적인 결정 하지 마. 경고하고 안 되면 업무 정지시킬 거야. 이렇게 예. 하고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못하면 이건 민의를 배반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민의를 배반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걸 놓고 자고 오면 하는 순간 예. 이재명 대표가 하시고자 하는 예. 3, 4개월 내에 우리 개혁할 거 다 하겠다. 예. 우리 할 일은 다 하겠다. 이거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차기에 국회 과방위가 구성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업무 정지. 정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번이 업무 정지, 김홍일 네. 위원장에 대한 업무 정지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네. 일단 그 일을 멈추게 하고 멈춘 상태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뭐도 예. 하고 다 진행을 해서 방송 3법 처리하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가방위가 여당 몫으로 돼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저희 야당 위원장으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김홍일 위원장의 이제 탄핵을 네, 발의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그죠? 탄핵을 발의해서 업무 정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 3법 처리하고, 국정조사. 그다음에 국정조사 하는데 아까 이제 YTN, TBS, KBS, MBC와 관련된 그게 여러 이제 가지 방송 장악 예. 그 이제 어떻게 할지 예. 효율적인 고민해 봐야죠. 예. 일단 이거가 들어간다.